코드네임 불독. 일장 화려한 조명 뒤에 살기. 강남 한복판 지하 3층. 지상에서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빌딩이었다. 로비에는 꽃꽂이 하나, 경비 아저씨 하나, 보안 카메라 16개. 하지만 엘리베이터 패널 뒤편 숨겨진 번호를 누르면 도시의 가장 어두운 욕망이 한데 모이는 공간이 열렸다. 강진혁은 그 공간의 입구 오른쪽에 서 있었다. 검은 수트, 흰 셔츠, 옅은 회색 타이. 키 185에 어깨 너비가 남달랐지만 어딘가 눈에 띄지 않으려는 듯한 자세벽에 살짝 기댄 각도, 반쯤 풀린 표정. 딱 봐도 저 사람은 그냥 가드구나 싶은 포스였다. 10년 넘게 현장을 굴러온 내공이었다. VIP 구역 4번 테이블, 향수 냄새가 달라졌다. 진혁은 시선을 고정한 채로 코끝으로만 느꼈다. 샴페인과 시가 냄새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낯선 향기, 앙브르 그리. 비싸다. 흔하지 않다. 그리고 방금까지 없었다. 그때 그녀가 들어왔다. 붉은 드레스였다. 입구에서 세 걸음을 내딛는 순간 공간의 공기가 미묘하게 재배열되는 느낌이었다. 과장이 아니었다. 진혁은 10여 년간 훈련받은 감각으로 그걸 실시간으로 계산했다. 여자는 걷는 게 아니라 측정하고 있었다. 시선이 천장 구석, 카메라 각도, 테이블 간격, 비상구 위치, 인원 배치. 0.3초씩 끊어서 자연스럽게. 샴페인 글라스를 집어드는 손은 우아했지만 엄지가 잔의 무게 중심을 정확히 잡고 있었다. 저건 훈련된 손이다. 진혁의 눈이 가늘어졌다. 저 여자 단순한 손님이 아니다. 아리는 테이블 2개를 건너 진혁의 시선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부딪히는 순간 딱 0.5초 둘 다 아무 표정을 짓지 않았다. 그게 오히려 확인이었다. 당신도 프로군요. 아린이 먼저 입꼬리를 올렸다. 얼음 조각처럼 차갑고 정밀한 미소였다. 그녀가 천천히 걸어왔다. 진혁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가 딱 한 팔걸이 앞에 멈췄을 때 손가락 사이에서 카지노 칩 하나가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 여기 가드들은 다 이렇게 모델 같나요?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하지만 말끝에 칼날이 숨어 있었다. 진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VIP 구역은 초대받은 분들만 출입 가능합니다. 알아요. 아린이 글라스를 살짝 기울였다. 샴페인 거품이 일었다. 그래서 내기 하나 하려고요, 잘생긴 오빠. 진혁이 눈썹 하나를 들었다. 오빠? 이 칩에 아린이 검지 위에 칩을 세웠다. 제가 지금 이걸 튕기면 바닥에 닿기 전에 제 손목을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으면요? 아린이 글라스를 옆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당신 심장, 오늘 밤이 마지막이에요. 주변 소음은 여전했다. 재즈, 칩소리, 술 따르는 소리. 하지만 진혁은 그 순간 자신과 이 여자 사이에 생긴 진공 같은 고요를 느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그러나 그 경고음보다 더 또렷하게 울리는 것도 있었다. 이 여자, 우리가 찾던 사람이다. 잡으면요? 진혁이 물었다. 아린이 처음으로 진짜 표정 비슷한 걸 지었다. 흥미. 조직의 하드드라이브를 들이죠. 그리고 그녀가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섰다. 진혁은 움직이지 않았다. 이기면 제가 당신 마누라라도 되어줄지 누가 알아요? 2장 0.1초의 공방전. 그 제안 꽤 위험한데. 진혁이 넥타이를 살짝 풀었다. 매력적이네. 아린이 칩을 공중에 튕겼다. 동시에 그녀의 오른손이 드레스 왼쪽 밑단으로 파고들었다. 단검. 진혁의 뇌가 0.08초 만에 경로를 계산했다. 칩은 포물선 3시 방향, 단검은 직선 경동맥 목표 발은 이미 왼발축 이동 시작. 그는 오른쪽으로 몸을 틀면서 왼팔로 단검 궤도를 흘렸다.
금속이 수투 소매를 스쳤다. 파티장 한쪽 구석. 두 사람의 움직임은 조명 아래서 거의 보이지 않았다. 재즈 트럼펫이 솔로를 넘기는 순간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전투가 시작됐다. 아리는 빨랐다. 단순히 훈련된 게 아니었다. 몸이 이미 그렇게 설계되어 있었다. 드레스가 무기였다. 밑단의 슬릿이 다리 움직임을 숨겼고 글라스를 드는 동작이 팔꿈치의 궤도를 가렸다. 그녀는 세 걸음 만에 진혁의 오른쪽 사각지대로 파고들었다. 진혁이 카지노 테이블 모서리를 발로 밀어 회전했다. 칩들이 와르르 쏟아졌다. 딜러가 소리를 질렀지만 두 사람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아린이 테이블 위로 올라갔다. 아니, 올라간 게 아니었다. 옆벽을 발로 짚고 각도를 만들어 테이블 모서리를 스쳐 진혁의 등 뒤로 도달하려는 동선이었다. 파쿠르와 이스라엘 크라브마가가 섞인 궤적. 하이힐을 신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치고는 꽤 버티네요. 숨도 안 차는 목소리였다. 진혁은 대답 대신 팔꿈치로 뒤를 막고 동시에 오른발 뒤꿈치로 그녀의 허벅지 안쪽을 찍었다. 아린이 무릎을 꺾어 충격을 흘리면서 뒤로 한 발 물렀다. 둘이 동시에 멈췄다. 숨. 1초. 아린의 눈이 좁아졌다. 이 사람 특수부대다. 공격 흘리는 방식, 발의 각도, 무엇보다 지금까지 한 번도 역공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 제압이 목적이지 살상이 아니었다. 진혁의 눈빛이 바뀌었다. 아주 조금. 707 특임대 시절의 그것 정확하고 냉정하고 이미 세수 앞을 보고 있는 눈. 그는 칩이 바닥에 닿기 직전인 것을 보았다. 그리고 아린의 왼쪽 손목을 낚아챘다. 그 상태에서 세 동작. 손목을 꺾어 단검을 떨어뜨리고 팔을 비틀어 등 뒤로 올리고 왼쪽 어깨를 밀어 그녀의 등을 자신의 가슴에 붙였다. 아린이 반격하려 했지만 진혁의 오른팔이 이미 그녀의 팔 전체를 감고 있었다. 칩이 바닥에 부딪혔다. 땡그랑. 아주 작은 소리였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에게는 천둥 같았다. 2분 45초. 진혁이 낮게 은조렸다. 귓가에 대고 숨소리가 닿을 거리에서. 내가 이긴 것 같은데 서아린 씨. 아린이 굳었다. 내 이름을 알고 있다. 당신 그녀가 힘을 빼지 않은 채 말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3주 됐어요. 아린이 짧게 침묵했다. 파티는 계속되고 있었다. 두 사람이 있는 구석까지 보는 사람은 없었다. 딜러는 이미 쏟아진 칩을 줍느라 바빴고 조명은 여전히 화려했고 재즈는 계속 흘렀다. UDT예요? 아린이 물었다.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무언가가 빠져나갔다. 날카로움 같은 것. 전직. 진혁이 천천히 팔을 풀었다. 아린이 돌아섰다. 단검은 바닥에 있었다. 그녀는 눈을 마주쳤다. 진혁의 눈을 오래, 아주 오래. 마치 그 안에서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를 찾으려는 것처럼. 삼장 수갑 대신 내민 손. 진혁이 안쪽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아린의 몸이 즉각 반응했다. 체중이 왼발 앞꿈치로 이동하고 오른손이 밑단으로 갔다. 남은 무기 확인. 하지만 진혁이 꺼낸 건 수갑이 아니었다. 여권이었다. 위조 여권. 그러나 완벽한 퀄리티. 아린이 잠깐 눈을 가늘게 떴다. 도망치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진혁이 말했다.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다. 주변 소음에 묻혀둘 사이에서만 들렸다. 홍콩 조직 내부 보고서 6주 전건 확보했습니다. 당신이 하드드라이브를 들고 나오려다가 실패한 것도요. 아린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당신 동생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 진혁이 계속했다.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 한 문장이었다. 아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3년을 얼음 속에 가둬뒀던 것이 금이 가는 느낌. 조직의 청소부. 감정은 짐이었다.
슬픔은 사치였다. 그런데 지금 이 형사는, 이 전직 UDT 형사는 그녀가 가장 단단하게 봉인해뒀던 문을 세 단어로 두드리고 있었다. 김서준. 그녀가 말했다. 이름을 입 밖에 꺼낸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내 동생 이름을 알아요? 알아요. 어떻게? 조직이 처리하기 전에 빼낸 파일이에요. 서준 씨가 누나한테 남긴 거 있습니다. 죽기 전에 찍어둔 영상도. 아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을 감지도 않았다. 그냥 그대로 서 있었는데 진혁은 그 순간 이 여자가 실제로 살아있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다. 그 전까지는 기계 같았다. 정밀하고 완벽하고 차가운. 그런데 지금은 그냥 28살짜리 사람이었다. 그게 내기 조건이에요? 아린이 물었다. 목소리가 사포처럼 거칠어져 있었다. 조건 같은 거 없어요. 진혁이 여권을 그녀의 손에 쥐어줬다. 이건 그냥 드리는 거예요. 거절해도 됩니다. 아린이 여권을 내려다봤다. 손가락이 표지를 한번 쓸었다. 도와주는 척하면서 이용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진혁이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나는 지금 당신한테 증거를 넘겨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나오는 거예요. 먼저. 아린이 오래 그를 바라봤다. 그 내기 그녀가 말했다. 입꼬리에 뭔가 번졌다. 아까의 차가운 미소가 아니었다. 아직 유효해요? 이기면 마누라 되어준다는 거. 진혁이 잠시 멈췄다가 씩 웃었다. 그건 일단 안전 가옥 가서 짜장면 한 그릇 때리고 얘기하죠. 아린이 처음으로 진짜로 웃었다. 소리도 없이 아주 잠깐. 하지만 진혁은 봤다. 둘이 카지노를 나서는 동안 재즈가 마지막 코러스를 울렸다. 파티장은 여전히 화려했고 조명은 여전히 돌아갔고 아무도 두 사람이 사라지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사장 안전 가옥에서의 협상 보충 에피소드. 새벽 2시 마포구의 낡은 오피스텔. 짜장면은 2그릇이었다. 아리는 처음에는 젓가락을 들지 않고 하드드라이브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진혁을 바라봤다. 진혁은 먼저 자기 그릇을 절반쯤 비웠다. 먼저 드세요. 독 같은 거 없어요. 아린이 젓가락을 들었다. 한 입, 두 입. 면이 불었네요. 빨리 드시지 그랬어요. 두 사람이 동시에 맛없는 표정을 지었다. 처음으로 말이 아닌 상황이 같았다. 그게 무언가를 풀었다. 아리는 그날 밤 하드드라이브를 넘기지 않았다. 진혁도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두 사람은 새벽 4시까지 이야기했다. 아린이 조직에 들어가게 된 경위, 동생이 먼저 영입됐다가 불필요한 짐으로 처리된 것, 아린이 3년 동안 복수를 준비하면서 모아온 것들. 진혁은 노트도 꺼내지 않았다. 그냥 들었다. 당신은요? 아린이 물었다. 새벽빛이 창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간에. 왜 형사예요? 군인 출신이면 더 돈 되는데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요. 진혁이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제 파트너가 있었어요. 이 카지노 건 수사하다가 조직한테 당했어요. 2년 전. 아린이 잠자코 있었다. 그래서 진혁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마저 끝내야 하는 거예요. 창밖에서 첫새가 울었다. 하드드라이브는 다음 날 아침에 넘어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그 파일 하나로 홍콩 거점 조직의 국내 라인 전체를 해체했다. 공식 기록에는 내부 제보자 협조라고만 적혔다. 서아린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진혁이 그렇게 써달라고 요청했다. 오장 테라스의 아침. 1년 4개월 후. 제주도. 카페 이름은 0.1이었다. 왜냐고 아는 손님은 없었다. 그냥 감각적인 이름이라고들 했다. 커피는 맛있었고 뷰는 환상적이었고 주인 아저씨는 조용하고 친절했고 바리스타 언니는 뭔가 모르게 날렵했지만
에스프레소 샷 타이밍이 귀신같이 정확했다. 저녁 6시 영업 종료. 아린이 앞치마를 풀면서 테라스 문을 열었다. 제주 바다가 오렌지와 자홍색으로 물들고 있었다. 진혁 씨. 주방에서 설거지 소리가 멈췄다. 오늘도 내기 한판 할까요? 진혁이 행주로 손을 닦으며 나왔다. 뭐예요, 이번엔? 아린이 앞치마를 매며 도발하듯 웃었다. 누가 설거지 더 빨리 끝내나? 지는 사람이 내일 아침까지 고양이 밥 다 챙겨주기. 마당에는 길고양이 3마리가 있었다. 아린이 이름을 붙였다. 칩짜장 하드. 진혁은 처음에 말렸다가 지금은 본인이 제일 먼저 밥 챙겼다. 콜. 진혁이 여유롭게 커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근데 나 이미 설거지 다 했는데요. 아린이 굳었다. 주방을 봤다. 깨끗했다. 언제요? 당신이 내기 생각하는 동안에요. 그건 반칙이잖아요. 내기 시작한다고 한 적 없어요. 그냥 제가 먼저 한 거죠. 아린이 잠깐 억울한 표정을 지었다가 터뜨렸다. 소리내어 웃는 건 요즘 들어 자주 생긴 버릇이었다. 진혁도 따라 웃었다. 그냥 별것도 아닌데 같이. 바다 위로 마지막 햇살이 물을 긁었다. 마당에서 칩이 고양이 아웅하고 울었다. 아린이 테라스 난간에 팔꿈치를 올리고 바다를 바라봤다. 진혁이 옆에 섰다. 어깨가 닿았다. 둘 다 치우지 않았다. 진혁 씨. 응. 그 내기 있잖아요. 카지노에서 한 거. 진혁이 슬쩍 옆을 봤다. 기억하죠? 이기면 마누라 되어준다고 했잖아요. 그랬죠. 아린이 바다를 보면서 말했다. 귀가 살짝 빨개졌다. 아직 유효해요? 진혁이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앞치마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아린이 고개를 돌렸다. 작은 반지였다. 투박하고 화려하지 않고 그냥 단단해 보이는 반지였다. 이것도 반칙이에요? 진혁이 물었다. 아린이 그를 봤다. 그를 봤다. 한참. 그리고 손을 내밀었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고양이 3마리가 테라스 밑에서 밥 달라고 울었다. 하늘은 이제 완전히 어두워지기 전에 가장 아름다운 색이었다. 한때는 서로의 목에 단검을 겨눴던 두 사람이었다. 한때는 살기와 살기가 맞부딪혔던. 그런데 지금은 그냥 이게 일상이었다. 짜장면, 고양이, 설거지 내기, 그리고 바다. 세상에는 가장 이상한 방식으로 시작되는 이야기들이 있다. 0.1초 안에 바뀌는 이야기들이.